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외도의 송룡입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2021년도 지적측량학 9급 지방직 문제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난이도를 봤을 때는요, 조금 이제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냐면은, 전반적으로 예전의 문제보다는 지문이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좀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 중정도의 어떠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중복도 구하는 한 문제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20문항 중에 17문제가 법률, 규정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의 뒤에 나와 있는 법률집이 있습니다. 한 100페이지 미만의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만 공부하셨어도 최소한의 어떤 8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어떤 난이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교재, 몽땅 지적측량학 문제를 정확하게 한 3-4번 정도 풀었다라면 9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문제를 쭉 봤을 때 총론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총론에서 5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총론도 다 법의 문제잖아요. 측량의 기준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성과의 인정, 세계 측직의 기준, 검사 항목,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측지학에서는 연직선 편차가 시험에 나왔죠. 용어의 정의로서 연직선 편차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차론이라든지 각거리 쪽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삼각 도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고루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지적 삼각점에서는 이제 관측 및 계산 규정이 나왔고, 다각망 도선법에 대한 보조점에서는 다각망 도선법에 대한 기준이 출제가 됐었고요. 역시 도근점 측량에서도 지적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이 나왔고, 그다음에 평판하고는 이제 이 평판에서는 경위에 의한 세부 측량하고 그다음에 평판 측량에 의한 세부 측량을 했을 때 측량 결과도에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앙종고가 이제 5에서 10cm죠. 곡선일 경우에는 직선에 가깝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중앙종고 값이 5에서 10cm. 기출문제랑 동일하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요 문제 10번 문제 제10장 지적 확정 측량에서 의뢰인이 수행자에게 제출할 자료,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던 문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업무 집행 계획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서도 2문제가 나왔어요. 면적 측정 기법하고 측정 대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위성 측량에서는 정지 측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위성 측량 중에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게 뭐냐,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NSS에 의한 지적 측량에서는 다중 실시간 이동 측량 기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제조사에서도 역시 성과의 계산 및 결정과 제조사 측량,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공선 조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중복도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 2문제예요. 2문제인데, 그럼 이제 공선 조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2015년도, 이 문제는 2015년도 지방직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반규회법을 후반규회법을 전반규회법으로 변형해서만 출제됐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체감하는 난이도는 좀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 내 10분 안에 뭐 심지어는 5분 정도에 5분에서 10분 정도에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측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는데 딱 보면 이제 3번에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위치는 세계 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여기서 틀렸죠. 여기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평면 직각좌표가 아니라 경위도 좌표계로 나타내는 것이고 높이는 지오이드고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 경위도 좌표계와 그 다음에 표고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 표고는 무슨 표고를 의미하는 거냐면 정표고를 의미하는 거죠. 정표고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원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하고 수준 원점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 좌표계와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의 중심 직교좌표, 그 밖에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고요. 기준점 성과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할까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즉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2번. 자, 지적 측량 등에 대한 설명이다.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 맞고요. 왜 2번이 틀렸냐면은 여기서 틀린 거죠. 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디서 틀렸어요? 지번도 틀렸잖아. 우리가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인데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 부여의 어떤 그 원칙과 예외를 규정을 따라 가지고 지번을 이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측량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확정 측량하고 우리가 제주사 측량을 포함하죠. 확정 측량하고 제주사 측량을 이렇게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2번에 지번이라는 지문과 소유자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간단한 용어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3번. 정밀한 위치 결정 측량 방법으로 지적 기준점 측량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물론 이렇게 단일하고 단일도 기준점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NSS 규정에서는 이것을 가지고는 도근점 측량을 할 수가 있죠. 도근점 측량. 근데 이 코드 기반은 정밀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정밀한 위치 결정이고 기준점 측량에 적합한 거니까 스태티 측량이죠. 따라서 정지 측량.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 4번. 자, 성과의 인정인데 이건 이렇게 푸시면 가장 편해요. 0.2, 0.25, 0.15, 0.25, 0.10, 그 다음에 10분의 3m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네모를 쳐야 되는 것이 0.15하고 0. 무엇이다? 10이다 이겁니다. 도근점의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 거고 0.15가 되는 것이고 경계점의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등록 여기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이다라고 했으니까 0.10이 되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5번. 타원체하고 지오이드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타원체 법선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수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오이드의 법선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연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게 일치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연직선 편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6번 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번 문제가 이제 지방직에서는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도에 지방직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는데 기출문제를 빼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샅샅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었다면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1번을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은 동일한 평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평면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잡으시면 1번은 공선 조건이 아니라 공면 조건이에요. 공면 조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공선 조건을 이용한 전방교회법에 의해서 입체사진의 외부 표적 요소를 구할 수 있다. 외부 표적 요소를 구하는 방법은 전방교회법이 아니라 후방교회법이에요. 후방교회법.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공간의 지상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후방교회법이 아니라 무엇이다? 전방교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상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사진 측량의 기본 원리로 3차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7번. 자, 종종복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점 기선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B0의 꼴 어떻게? B0의 꼴 A에다가 1-100분의 얼마다? 100분의 P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종종복도를 구하는 식이 다른 별도의 식이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이때 얘가 7.5죠. 7.5고 얘가 A가 0.2예요. 0.2라고 하지 않고 20으로 할까요? 어차피 뭐 상관이 없죠. 그거는 20으로 해도 7.5cm니까 얘를 그냥 20으로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20이 7.5가 되려면 여기다 32점 얼마를 곱하면 돼? 32.5를 곱하면 되나? 37.5를 곱하면 32.5 곱하기 2를 하면 2를 하게 되면 37.5죠. 37.5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7.5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37.5를 곱하게 되면 2에다가 즉 2 나누기 얼마? 7.5 나누기 얼마를 하면 돼? 7.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 3은 6에다가 15니까 2, 7에 14니까 37.5가 나와요. 그래서 37.5가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 62점 몇 프로가 돼야 돼? 62.5가 나와야 되겠죠. 62.5가 나와야만 7.5cm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상관없겠죠. 일단은 1번하고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넣다 보면은.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3번인데 뭐 대략적으로 값을 넣고 계산해 보시면 2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중복도 구하는 문제는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고요. 유일하게 지방직 시험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바로 7번입니다. 좀 쉽게 나왔던 문제죠. 또 세계 측직에 나왔네요. 세계 측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전타원 축의 단축은 자전축과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의 좌우선 방향을 X축이라 하고 이것의 직각인 방향이 Y축인데, 자, Y축은 진북 방향이 아니라 진동 방향 이쪽으로 직각이 되는 거죠. 진북이 아니라 진동이 되는 거죠. 진동 방향을 정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세계 측지계를 따르지 않는 지적 측량의 경우에는 투영법은 뭐를 써요? 가우스상사 이중 투영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적 측량에 사용되는 특별 소삼각 측량 지역에 분포된 소삼각 측량 지역은 별도의 직각좌표계 원점을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자, 이 문제가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적 확정 측량 규정상 확정 측량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할 자료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기초측량하고 세부측량 실시 방법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때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이 방법은 업무집행계획서, 이 업무집행 계획서에다가 써서 누가 수행자가 업무집행 계획서에 이 내용을 적고 이것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수행계획서 제출할 때. 따라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확정측량 규정을 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고 업무집행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역시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편차가 되게 심해요. 10개를 맞는 사람, 18개를 맞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봤다면 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문제 편안하게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 10번. 이 문제는 뭐 쉽게 매번 기준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적 삼각점 측량의 관측 계산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에서 쭉 보시면 4번에 보시면 3대에는 맞는데 3대에는 0도하고 60도하고 몇 도예요? 120도가 되는 거죠. 눈에 어느 정도 답이 딱 보일 겁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10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11번. 자, 전자면적 측정기에 대한 설명이다, 기준이다, 옳은 것은이네요. 두 번째는 거죠. 두 번째 쓸 때 교차가 얼마?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평균값을 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 3번에서 고민하지 않아. 2번하고 3번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나 싶은데 잘 보시면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F 같은 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F가 원면적을 집어넣는 것은 분할이에요. 분할에서 허용범위 공식이 어떻게 돼? 0.026의 제곱의 m루트 F잖아. 이때 여기서 F의 원면적을 집어넣는 거고, 자 여기 전자면적계에서 F는 몇 번 측정하는 거? 2번을 측정하는 거 하기 때문에 2회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 2회를 측정한 값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평균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평균값을. 3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이 맞는 거고요. 자,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0분의 1이 아니라 얼마야?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12번. 면적 측정 대상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자,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전부 다 무슨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여기 써 있잖아. 세부 측량을 무엇하게 되면 실시를 하게 되면 세부 측량 실시하게 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면적 측정 대상이고요. 면적이라든지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역시 면적 측정 대상이다.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러면 디귿은 뭐다? 경계보건 측량이죠. 원칙적으로 경계보건하고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디귿과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계보건하고 지적 현황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는 경계보건 측량 시,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지문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경위를 갖고 세부 측정했을 때는 곡선일 경우에는 직선에 가깝도록 해야 되고 이때 중앙종고는 얼마? 5에서 몇 cm? 10cm. 굉장히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다각망 도선법이고 보조라고 해놨고요. 다각망 도선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니까 2회를 측정하여 5만 분의 1이 아니라 몇 번 측정해야 돼요? 얘는 5회를 측정하는 거죠. 삼각이 보조니까. 5회를 측정을 해서 5만 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 10만 분의 1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폐쇄 고차는 10초 루트엔 이거 맞죠?
10-2n 맞겠고요. 그 다음 연결오차는 얼마? 0.05 S미터 맞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1번하고 4번하고 고민할 수는 있는데 1번이 명확하게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4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법조문에는 방위가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요? 이것을 배가법일 경우에는 측선장의 배가법일 때 연결오차죠. 연결오차 허용 범위가 배가법일 경우에는 종선차하고 횡선차에 무엇해서 비례해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군점 측량의 배가법을 그대로 주정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방위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퍼스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측선장에 무엇한다? 측선장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1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이겁니다. 1번. 그 다음 15번. 도군점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눈에 여기서 딱 뭐가 보이네요. 점간의 거리 몇 번 측정한다? 2번 측정하죠. 그것이 얼마야? 1000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 3000분의 1이죠. 3000분의 1. 그래서 L1에다가 L2를 뺀 값하고 그 다음에 2분의 L1하고 L2를 더한 값의 교차가 얼마? 3000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평균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시가지에서는 배가법을 쓰고요. 그다음 도군이니까 20초 이상의 경위를 사용하는 거고 연직각은 2번에 보시면 연직각은 몇 초다? 90초. 눈에 보이면 되겠고요. 1등 도선에 이렇게 서술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만 않으면 지적, 도군점만 들어가지 않으면 옳은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5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읽을 필요 없이 눈에 쏙 들어오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지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정답은 3번. 그 다음 16번. 평판하고 경의로 했을 때 측량 결과도의 공통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역시 여러 번 시험에 기출이 됐었던 이제 그런 문제인데 보시면 경계점 간의 실측거리, 이 실측거리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경의 측량에 의한 세부 측량에 들어가잖아. 계산거리하고 실측거리, 계산거리하고 실측거리의 차이가 3 플러스 얼마? 3 플러스 10분의 L,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경의에 의한 세부 측량에만 들어가. 나머지 것들이 너무 뻔하게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16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17번. 세부 측량의 검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보기 중에 뭐를 찾자? 우리는 기초 측량의 검사 항목을 찾자. 정답은 2번이죠. 지적기준점 성과와 도산 경계와의 부합 여부는 세부 측량이 아니라 기초 측량의 검사 항목이 되는 거고 요 1번에 보시면 1번 쓰시면 큰일 납니다. 기지점 사용의 적정 여부는 과거에 우리가 기초 측량의 검사 항목에만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와 세부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도라든지 결과도 작성의 적정 여부, 면적 측정의 정확 여부 모두 세부 측량 시 검사 항목 뭐 이런 거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8번 매번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4번은 맞아요. 그리고 경의도는 4사입니다. 계산과 결정이 똑같아요. 계산과 결정 똑같고 그 다음에 1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1번이 틀린 이유가 타원체는 33이에요. 높이는 33이라 33. 그 다음에 요거는 3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제가 매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경의도는 44, 높이는 33, 거리와 좌표는 32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8번은 두 자리까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 지적 제주사 측량으로 옳은 것은 1번은 공공기준점 들어가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기초는 위성과 토탈이고요. 세부가 위성과 토탈과 사진이니까 3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세부 측량하고 기초를 서로 바꿔놨죠.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마지막 20번.
자, 도근점 측량과 세부 측량을 다중 또는 다중으로 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여기 15도 이상 맞고 3, 3, 5 맞죠? 3, 3, 5 맞고 여기서 예전에 한번 이걸 지역 좌표인데 제가 문제에서 세계 좌표라고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몽땅 지적 측량학 문제풀이 교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4번이 정답인데 다중에서는 이거 기억 2661, 2661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몇 번 관측한다? 2회 관측한다. 몇 분 간격으로? 60분 간격으로. 몇 초? 60초. F코는 몇 초? 1초. 그런데 여기서 15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이 15초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한 거? 15초는 경계점에 대한 거예요. 경계점이 15초가 되는 것이고 도근점이니까 몇 초가 돼야 돼? 60초가 돼야 되는 거죠. 60초가 돼야 돼. 15초가 아니라 몇 초가 돼야 돼? 60초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20번 문제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빠르게 이렇게 해설을 쭉 해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 시험에서는 뭐 어떤 시험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죠. 시간에 어떠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편한 마음에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만점을 맞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지방직 공무원 구급 문제, 측량 문제는 기존의 어떠한 출제의 어떠한 그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문이 조금 길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떠한 기존의 기출 문제하고 21년도의 기출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떤 법률에 어떠한 근거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강조하는 규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보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21년도 지방직 지적측량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